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전기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상업용 건물주들과 비즈니스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과 사무실 그리고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의 중독,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가운데 한 조사에 따르면 G세대는 특히나 휴대전화 없이는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물 주차장에 새로운 풍경이 보인다면 단연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아닌가 싶네요. 네, 뭐 쇼핑몰들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꽤 들어선 지 오래됐고 아파트나 콘도들에도 충전기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LA 지역 윌셔길에 있는 그 일부 사무실 건물 주차장들에도 전기자동차 이 충전기가 생겨났습니다. 여러 건물들에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LA타임스는 오늘 아침 가게들과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더 많은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이제 건물주들이 전기 그 자동차 충전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설치를 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네, 그런 사례가 이 기사 첫머리에 소개됐는데요. 예. LA 다운타운의 초고층 콘도 건설 프로젝트 관련 스토리입니다. 예. 3억 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가 시정부 승인을 받을 때 막판에 그 계획 커미셔너가 그러니까 LA 시정부 측에서 콘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를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이 프로젝트 매니저 하미드 베다드는 사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무리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브로드웨이 길에 있는 펄라는 완공되어서 바이어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베다드 매니저는 커미셔너가 당시 우리에게 그렇게 건물 주차장에 20%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강요한 게 지금은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충전기 90개가 없었더라면 콘도를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90개를 만들었지만은 5년 후에는 이것도 모자랄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거 그때 차라리 한 200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은 건물주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아파트, 호텔, 또 사무실 건물 그리고 기타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이 비슷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를 피하는 것에서 이젠 그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영화관, 또 대형 소매점 오너들은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오히려 시간을 때우려 하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충전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돈 쓰고 가는 돈을 거죠. 쓰고 가는 것을 맞아요, 바라는 맞아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 또 어떤 그 대형 소매점들에서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세우고 있나요? 먼저 편의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캘리포니아주 포함한 4개 주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데 예. 올 초에 북미 소매업체 중 가장 큰 고속 충전 네트워크 중 하나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죠. 이 서브웨이. 예. 서브웨이에선 테마를 바꿔서 이른바 충전 공원을 만들려 하는데요. 레스토랑과 충전소를 갖춘 서브웨이 오아시스 충전 공원입니다. 거기 사진을 보니까 피크닉 테이블, 와이파이, 화장실, 녹지 공간, 그리고 놀이터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매장에 이런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430개 이상 매장에서 충전소를 제공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충전소 소매점이라고 내세웁니다. 예.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다른 소매업체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이키아, 콜스, 월마트, 스타벅스, 홀푸즈, 타코벨, 시네마크 이런 곳들도 충전소 설치에 나섭니다. 이 전기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 충전소가 가장 눈에 띄는데 이 테슬라에서도 새로운 충전소를 선보인다면서요. 네, 이 헐리우드 지역에 새로운 충전소를 만드는데요. 식당과 드라이브인 극장을 겸한 충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소와 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을 결합시키는 건데요. 식사를 하거나 이제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24시간 운영되는 이 충전소는 아메리칸 그래피티 스타일의 정차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요,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하고 라스베가스 사이에도 곧 대형 충전소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LA와 라스베가스 그 15번 고속도로에 예.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면 뭐 네, 얼마 안 금방이죠. 남았네요.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택 찰즈에 따르면 이제 샌버나디노 카운티 베이커란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이 충전소에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 커피셀러 주변으로 해서 40개 고속 충전소가 설치된다 하는데요. 그럼 한 달에 차량 약 10,000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기 자동차 같은 이 교통수단 흐름에 이 부동산 업계가 발을 맞춰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이제 발맞춰 가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이 그런 적응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학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자동차에 대한 변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그렇겠죠. 때문입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또 다른 건물 설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 과연 건물에 차고 주차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까지 던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율주행 택시 등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걸 집에 세워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차를 원하고 직접 운전하길 원하고 또 소유하는 걸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즉각 차를 포기하고 로봇 택시나 그런 자율주행 택시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예측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뭐 어찌 됐건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미래는 지금과 훨씬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가정당 자동차 수가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아이들이 다 컸다. 그럴 경우에 뭐 차를 뭐 미니멈 한 석 대 정도는 있어야 네. 뭐 부부가 몰고 애들이 몰고 이렇게 될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식으로들 그렇게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은 뭐 자동차 운전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러면 또 택시 타게 되고 네네. 더더구나 뭐 전기차 자율주행 택시 나오고 그러면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래도 좀 줄긴 줄 것 같은데 없어지지는 자동차가 완전히 않을까요? 이렇게 개인 자가용들이 없어지라는 생각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요, 이 자동차가 특히나 남자분들에게는요 거의 장난감이거든요. 이걸 갖고 노는 재미가 그래서 얼마나 남자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그 어린 Z 세대들은요 식사하거나 요리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홈런 인 피자라는 곳이 G세대 1,000명 또 네. 밀레니얼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조리 시간,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뉴욕 포스트가 지난 주말 전했는데요. 예. 이 결과 G세대 81%, 밀레니얼 세대 60%가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G세대 25%와 밀레니얼 세대 23%는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한 대답은 얼마나 됐어요? 요리하면서 스마트폰 본다고 답한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역시 각각 66%와 58%로 과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보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답변이 요리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70%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요, 요리에 재앙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 약 70~80%가 스마트폰 보느라 음식을 태운 경험이 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50에서 60%는 요리하다 잘못된 재료를 넣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칼이나 가위 등에 이제 베이는 네. 그런 경우나 아니면 화상 입은 사람도 75%나 됐습니다.
그리고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다르게 56%가 틱톡을 보통 쓴다고 했고 밀레니얼 세대는 29%가 유튜브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